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많았다고 간섭이야? 아들이 아버지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가 나를 챙겨? 언제는 곧 세상 떠날 사람 취급하더니. 그게 몇 년 전 일인데요. 그땐 제가 죄송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이전엔 결혼하면 남이라 그러지 않았어? 그건 그냥 한 말이죠. 피가 섞였는데 어떻게 남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네가 불리하면 남이고 너한테 뭐 이득 있을 때만 가족이냐?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5세 최연탁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최지훈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예전에 아들과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일흔이 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가 곧 떠날 사람인 것 마냥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효도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최 씨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최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와 거리감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최 씨가 자기들이 한 통화 내용을 들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전처럼 아주 가끔 최 씨에게 연락할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내를 몇 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이성과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만난 할머니도 최 씨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아들은 혹시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만난 할머니의 자식들까지 최 씨의 재산을 탐낼 수 있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재혼을 말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재혼은 안 돼요. 그건 내가 결정한다.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야. 재혼이든 내 재산이든 넌 더 이상 신경 꺼라. 최 씨 할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최 씨 할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형제들이 많다 보니 배를 채우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큰아들이었던 최 씨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최 씨의 동생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엄마가 해주는 반찬들을 다 먹지 않고 있다가 동생들을 챙겨줬습니다. 그마저도 걸려서 최 씨의 어머니는 최 씨가 밥을 잘 먹는지 감시했지만 최 씨는 어떻게든 음식을 몰래 숨겨놨다가 동생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동생들 핑계를 대며 한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최 씨의 어머니는 최 씨에게 잔소리를 했어도 최 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 씨는 최선을 다해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최 씨는 열심히 타지에서 일을 하며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이 결혼도 하고 학교도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야 최 씨는 어머니의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최 씨는 동생들을 챙기느라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아내는 부모님에게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아들이 없었는데 최 씨의 아내가 첫째 딸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 씨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최 씨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에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최 씨의 장인어른은 그저 자기 딸에게 잘해주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최 씨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다니며 이제는 자기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이전부터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 씨는 최대한 안전하게 아내의 재산을 잘 불려주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일남 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돈이 있으면 형제들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어도 항상 절약이 습관이 되었던 최 씨와 아내였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열심히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딸은 공부를 잘하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척들이 최 씨의 집에 방문하면 큰아들보다는 딸에게 더욱 관심이 많았고 칭찬을 많이 해주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은 딸과는 성격이 조금 반대였습니다. 사고를 치고 오는 날이 적지 않았고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임에도 잔머리를 잘 굴려 최 씨와 아내는 조금 걱정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큰아들은 동생을 조금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동생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희망했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운 외모 덕에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내심 결혼마저도 동생이 먼저 하자 약간 불만인 듯 싶었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바로 손주를 낳았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손주를 안겨준 딸이 참으로 대견했습니다. 이후 손주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돌잔치까지는 별로 크게 할 생각이 없어 딸은 가족들만 데리고 돌잔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큰아들은 돌잔치 시작 시간이 돼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왜 안 와? 아, 저 몸이 좀 안 좋은데. 돌잔치까지 꼭 가야 되나요?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고 하나뿐인 조카인데 와서 축하해주면 좋지. 몸 많이 안 좋아? 최 씨의 아내는 왠지 아들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갈게요. 딸은 엄마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었는지 오빠가 오든 안 오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돌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귀찮은 듯 옆에서 궁시렁대기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배고프다며 밥을 먹고 동생에게 봉투를 건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카 돌잔치인데 작은 성이라도 보여야지. 최 씨의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축의금 내면 됐지. 돌잔치까지 돈을 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잔치들 다 욕하죠. 이거 다 어차피 허례허식인데. 아들은 진짜로 그렇게 밥만 먹고 가족들이랑 더 같이 있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자식들끼리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게 자기의 책임인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오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평소에 오빠에게 불만이 있어도 굳이 티내지 않았던 딸도 오늘은 좀 서운했는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바라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최 씨의 아내가 해줄 말은 그냥 바라지 않으면 속 편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후 딸은 아이를 한 명 더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딸은 육아에 집중했고 사위 혼자 외벌이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고 싶다며 엄마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벌이만으로 생활비가 빠듯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딸 자신도 일을 다시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둘째 돌잔치는 굳이 열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오빠와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로부터 1년 후 아들도 뒤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던 아들은 어디서 여자를 만났는지 정말 뜬금없이 최 씨와 아내에게 결혼 소식을 밝혔습니다. 어디서 만난 사람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사람이에요. 최 씨 아내의 느낌에는 술을 좋아하고 술집에 자주 다녔던 아들이 술집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난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최 씨와 아내 그리고 딸까지 아침부터 정신없이 아들의 결혼식 하객들을 맞이했고 도와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최 씨의 아내에게 아들이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최 씨의 아내는 조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연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축의금이 이게 맞는 건지. 아니, 얼마를 했길래 전화까지 해서 난리야. 그래도 가족인데 30만 원이 뭐예요? 3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애가 둘이고 사위 혼자 외벌이 하는데 그 정도면 많이 한 거지. 넌 지연이 결혼식 때 얼마 했는데? 저는 그때 사회초년생이라 30만 원 했죠. 똑같이 했구만 뭘 그래.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랑 지금 물가가 다른데.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다고 난리야. 아들은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는지 엄마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최 씨와 아내의 집에 연락 없이 찾아왔습니다. 웬일이야? 밥은 먹었어? 아니요. 밥 이제 먹어야죠. 집에 반찬 없는데. 시켜 먹어요. 최 씨와 아내는 간단하게 집에 있는 반찬을 먹으려고 상을 차렸다가 이내 상을 정리하고 배달 음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최 씨의 아내는 음식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그냥 애 안 낳고 살려고요. 사실 결혼 전부터 아내랑 얘기는 끝난 부분이긴 한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거실에서 듣고 있던 최 씨는 아들이 못마땅한 듯 말했습니다. 손주 안 낳으면 내 재산 너네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아니 아버지, 애를 저 혼자 낳을 순 없잖아요. 와이프가 그렇게 하자는데 억지로 낳을 수도 없고 이미 결혼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거라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너네들이 손주 안 낳으면 재산 안 줄 거라고 예전부터 나 자신과 약속했다. 그럼 그 재산 다 지연이 주시게요? 지연이 일부 주고 우리 쓰면 되지.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최 씨가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아들과 딸은 한동안 연락이 없이 잠잠했습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나니 평온한 하루하루를 최 씨와 아내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아들의 연락 한 통이 최 씨와 아내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밑도 끝도 없이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얼마 전에 아버지처럼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돈을 잃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아직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누구 돈으로 투자한 건데? 제가 모은 적금으로 투자했어요. 그 적금 중 일부로 여행도 가기로 해서 비행기 티켓이랑 다 예약해놨는데 그거 전부 취소해야 할 판이에요. 아들은 주변 지인에게서 돈을 몇 배로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적금을 깨서 돈을 투자했던 것이었습니다. 너 바보야? 그런 말에 누가 속아?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근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었고 워낙 말을 잘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아버지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와이프한테 이거 걸리면 정말 이혼이라도 당할지 몰라요. 최 씨는 이런 아들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아이는 안 낳을 거라 돈은 지금부터라도 모아두면 돼요. 아버지, 저 이번에 잃은 돈만 제발 메꿔주세요. 그게 할 소리냐? 그리고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저 정말 안 좋은 선택할지도 몰라요. 최 씨는 일단 엄마와 이야기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씨는 아내와의 상의 끝에 이번 한 번만 아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지. 저 정말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최 씨는 아들의 이런 말이 1년이라도 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부로 자식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최 씨의 아내는 지인을 만나 이번에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예전에 딸 사고 친 거 돈 메꿔줬다가 그 이후에 돈 필요하면 나를 제일 먼저 찾더라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마음 약해서 계속 줬지. 근데 이제는 안 줘. 줘봤자 고마운 줄 모르고 안 주니까 화내더라. 2번 다신 그렇게 도와주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아들이 애도 안 낳는다며. 애 안 낳으면 뭐하러 결혼들을 하는 건지. 이후 최 씨의 아들은 자신감을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설마 이 와중에 여행을 취소하지 않고 아들이 예정대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그렇게 사고 쳐놓고 여행을 가? 아내한테 모르게 해야 한다니까요. 여행 취소하면 의심할 게 뻔하다고요. 최 씨는 그런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통화요금 많이 나오니까 그만 끊을게요. 최 씨는 곧장 아들을 도와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최 씨와 아내도 이른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지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른이 되기도 전에 간병인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아내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모아놓은 돈이 있어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식만 조심한다면 말이죠. 최 씨의 아들과 딸 모두 최 씨의 아내가 머무르는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딸은 부지런히 최 씨를 도와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딸은 자식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은 원래라면 일을 하며 돈을 모을 생각이었지만 사위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자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딸의 마음을 알고 돈을 조금씩 쥐어줬습니다. 아무리 최 씨가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하루 종일 혼자 병간호를 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간호를 도와주는 딸에게 최 씨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 핑계를 대며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과일 몇 개 사오고 금방 갈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은 하루 종일 하냐? 애도 없는데 왜 바쁜 척해? 최 씨는 며느리가 간호를 도와주기까지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은 얼굴을 조금 비추고 쉬는 날에 한 번씩 와주기를 바랬습니다. 저희 강아지들 키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최 씨의 아들은 애를 낳지 않고 몇 년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말에 최 씨는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최 씨의 며느리는 병문안조차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와서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비꼬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생에게 네가 고생이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저 핑계대면서 놀러 가기 바쁜 거 알아? 너무 아는 거 있어? 아니 SNS에 올리는 거 보면 올케 계정에 항상 여행 가는 사진이나 놀러 가는 사진들 많이 올라오길래. 딸은 오빠와 올케가 사진을 자주 올린다며 최 씨와 아내에게도 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도 여행 갔다 온 것 같은데? 최 씨는 점점 이런 아들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던 중 아내의 지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누워있는 채로 지인에게 손짓했습니다. 지인은 최 씨 아내의 손을 주물러 주더니 이내 최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딸이 여기 있는 거 보면 딸이 참 고생하는 것 같네요. 딸에게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 씨가 생각하기에도 딸의 속마음을 100% 알 수는 없었지만 딸의 노력이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이맘쯤부터 딸에게 재산을 많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최 씨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최 씨는 딸과 사위, 손주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최 씨의 지인까지 초대해서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를 아내의 생일을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먼저 딸과 사위가 양손 한가득 선물을 가지고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최 씨의 아내는 손주들을 크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내의 지인도 두 손 무겁게 찾아왔습니다. 슬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냥 우리끼리 시작하자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렇게 선물도 개봉하고 아내가 먹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음식들을 먹고 손주들의 재롱도 보고 기뻐하는 아내를 보니 최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누워서 꽃갈 모자를 쓰고 있었고 다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들을 보니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내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다들 가볼 시간이 될 즈음에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을 비쳤습니다. 둘이 오는 중간에 싸우기라도 했는지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둘은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는지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우린 이제 가볼 건데 오빠는 여기 좀 있다가 가. 우리도 이제 곧 가봐야 해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게? 딸은 그런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좀 앉아 있다가 가. 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며느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과 지인은 떠나고 병실 안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최 씨 부부만이 어색하게 같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굉장히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최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최 씨가 질문해도 아들과 며느리는 단답으로 일관하니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최 씨의 아들에게 빨리 가자고 눈치를 주는 듯 했습니다. 그 눈치에 아들이 반응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만 일어나 볼게요. 벌써 가게? 최 씨의 아내는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최 씨는 인사하고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최 씨의 아내만이 조심히 가라며 손짓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날이 최 씨의 아내가 맞이한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최 씨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는 아내가 떠나자 크게 슬퍼했습니다. 참으로 다정했던 아내, 옆에 평생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무서웠습니다. 최 씨의 딸은 불이 나게 달려와 오열했고 아들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에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들의 행동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례식 당일 딸은 3일 내내 그곳에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자리를 지켰고 아들은 어디를 잠깐 갔다 오겠다며 계속 자리를 비웠습니다. 며느리도 오후가 지나서 오긴 했지만 많이 피곤했는지 자꾸만 최 씨의 아들에게 집에 가자는 눈치를 줬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잠을 푹 자고 다음날 아들은 일찍 오고 며느리는 뒤늦게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장례식 3일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참으로 썰렁했습니다. 그런 최 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최 씨의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자꾸만 최 씨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도 반찬으로 가득 채워주고 청소도 대신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최 씨에게 오빠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빠 정말 너무한 것 같아. 내가 부의금 일단 먼저 챙겨놨는데 장례식 끝나자마자 부의금부터 무섭게 따지고 드는 거 있지?
그동안 내가 엄마 간호할 때는 애썼다 고생했다 말했으면서 사실 그게 다 빈말이었던 거지. 돈 앞에는 형제고모고 없는지. 순간 너무 화나서 그냥 그 돈 다 오빠 가지라고 줘버렸어. 아빠 지인들이 낸 부의금도 있었을 텐데. 미안해, 아빠. 그게 정말이야? 최 씨는 딸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체력이 많이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얼른 눈부터 붙여야겠다며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딸은 나중에 오겠다며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푹 자고 일어나자 최 씨는 다시 한번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최 씨는 잠들면서 깨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의금을 낼름 챙긴 아들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런 최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다음날 아들이 최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동생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최 씨는 일단 두 사람 모두 자리에 앉아보라고 한 후 차를 한 잔씩 타줬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차를 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가 먼저 부의금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부의금은 각자 지인에게 받은 금액만큼 나누자. 네? 아들은 이미 그 부의금을 전부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는지 난감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는 돈 필요 없으시잖아요. 지연이는 그냥 저가지라고 했어요. 최 씨는 순간 폭발해 말했습니다. 그럼 넌 그 돈 가지고 더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재산은 지연이 반 줄 거고 반은 내가 쓰다 죽을 거다. 아들은 그런 최 씨에게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 다 주시면 재산은 누가 지내고 내는 누가 이을 건데요? 애 낳을 생각도 없는 놈이 무슨 대를 따지고 앉아 있어. 혹시 모르죠. 안 그래도 와이프랑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최 씨는 아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들이 손주를 안겨준다 해도 지금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손주를 낳고 얘기하라고 아들에게 전했고 이날은 피곤하다며 자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딸은 최 씨에게 재산 쓸 거 충분히 남기고 남는 재산 오빠랑 반반 나눠주라고 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은 평화주의자라 또 이거 가지고 오빠와 싸우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날도 최 씨가 진짜로 자신에게 재산을 안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최 씨도 7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최 씨는 건강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 씨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아들이 최 씨의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며느리도 방문해서 최 씨에게 밥을 차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면서도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도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의 집에 방문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최 씨는 잠깐 흡연을 하러 나갔다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 라이터를 놓고 와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 이 집? 그냥 돈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호레비 냄새 다 배긴 집에서 살기 싫어. 우리가 받고 그냥 팔면 되지. 재산은 다 당신 동생한테 준다고 말했던 거 아니었어? 설마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소송 걸어서 다시 뺏어오면 되지.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는 척 당신도 연기 잘해야 한다고. 이렇게 노력해서 언제 재산 받는데 100살 넘게 사시면 어쩌려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어보니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이제 70밖에 안 됐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가 곧 떠날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이 재산을 받으면 일부는 어디 쓰고 어디 놀러가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어느 순간 이 말들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답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집으로 들어왔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만 가보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는 바로 이 녹음본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유서를 수정했습니다. 절대 아들에게는 재산 한 푼도 안 가게끔 유서를 수정한 후 최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이후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하면 집에 없는 척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어느덧 벌써 지쳐버렸는지 최 씨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은 후부터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의 기대처럼 정말 100살까지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항상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최 씨에게 재혼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 씨는 아내의 뜻에 따라 혼자 사는 것보다 새로운 짝을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복지관을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이성 또래를 만났습니다. 항상 배려심이 많고 수줍음이 많던 할머니였습니다. 최 씨는 바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최 씨도 말년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딸은 그런 최 씨를 응원했습니다. 오히려 딸은 아버지를 챙겨줄 사람이 생겼다며 최 씨보다 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최 씨에게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네 엄마는 아빠 보고 항상 나중에는 꼭 재혼해서 살라고 말했다. 그게 진심이겠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무튼 동네 창피하니까 그만 만나세요. 최 씨는 아들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내가 누구 만나면 너한테 뭐 안 좋은 영향이라도 가나 보지. 그건 아무튼 전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 만남은 반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최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최 씨와 만나던 할머니는 이내 최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별을 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최 씨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최 씨의 아들이 자신을 몇 번 찾아왔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재산 때문에 자기 아빠를 만나는 거냐며 할머니를 나무랐고 그런 말에도 할머니가 최 씨와 헤어지지 않자 할머니가 소일거리를 하던 장소에 찾아가서 최 씨의 흉을 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만남을 회방 놓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자신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할머니를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차피 혼인신고만 안 하면 되지 않냐고 최 씨의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들은 그냥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말라고 할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최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년에 괜히 해코지를 당할까봐 무섭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 씨는 그 상태로 아들을 찾아가 한 번만 더 할머니를 찾아가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생각했던 최 씨는 딸에게 주려던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 자기 평생 쓸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최 씨는 그 돈을 다 쓰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도록 더욱더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자기들이 아이를 가졌다며 임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최 씨는 이제 아들이 손주를 안겨줘도 재산 한 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손주에게 정이 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핏줄이라고 손주는 아무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만약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의 이름으로 재산을 물려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씨는 아들네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딸에게도 알렸는데 딸이 올케의 SNS를 보면 전혀 임신한 사람인 것 같지 않다며 사진을 몇 장 최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임신을 했음에도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이 최근에 올라왔고 이외에도 다이어트 중이었는지 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사람을 고용해 아들과 며느리 미행을 시켰습니다. 최 씨와 아들은 산부인과 같은 곳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곧장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너네 아이 가졌다는 거 거짓말이지?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최 씨의 말에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최근에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거짓말이었고 최 씨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이날을 이후로 아들이 꼴도 보기 싫어 결국 이사를 택했습니다. 아들의 번호도 차단하고 아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최 씨와 연락하게 해달라며 동생의 집으로 찾아가 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미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동생을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다 못한 사위가 큰아들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더는 동생의 집에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딸에게 아들의 소식을 들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남은 인생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오늘 물을 심으러 밭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최 씨의 아들에게는 더욱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 씨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조금은 변하기를 바랬지만 아들은 끝까지 최 씨를 실망시켰습니다. 최 씨는 그저 연을 아예 끊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최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 며느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